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텝 3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일단 잠깐 서버를 끌 거고요. STP2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갈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STP2 카피가 생겼죠? 요거를 STP3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안쪽 내용도 미리 조정할 것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STP3.css가 될 거고 여기는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stp2.css 삭제해버리고 stp2.scss는 3.scss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그대로 내비두고 네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겉에서부터 파가지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다시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상태에서 요거는 끄고 자, 요거 새로 고침하면 되고요. 자, 3번에서 스크롤하면 반응하는 버튼이라고 해놓은 거 밑에서 네, 여기서 엔터 쳐서 UL, LI 딱 치고 여기에다가 A 태그 만들어서 요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STP 3 네, 그래서 여기다가 STP 3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짜잔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뭐 뻔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직 스타일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그 다음에 스타일을 세이브해서 SCSS를 만들어서 세이브를 하면 이제 CSS가 만들어져서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크롤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뿅뿅뿅뿅뿅 붙게 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스크립트는 이번에는 onClickBTN.js라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를 그냥 실행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스크립트 src 스크립트 폴더에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 스크롤 리액트 버튼 .js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create file. 자, 해서 우리는 일단 스크롤 돼서 이 화면 영역에 들어오는 거를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일단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감시 대상이니까 observing targets라고 저는 변수 이름을 짓고 document에 query selector all이죠. 어떤 친구들 갖고 와야 되냐면 이 섹션들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섹션들에 제가 솔직히 이거 아이디로 다 붙었으니까 아이디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좀 귀찮고 그냥 메인 아래에 있는 섹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메인 아래 섹션 다 가지고 와 집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지고 와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콘솔 로그 observing targets 세이브 해보면 네, 노드 리스트 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졌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뭐를 가지고 오는 거 할 때는 디퍼를 집어넣어야 된다. 참고로 디퍼를 안 집어넣고 이걸 하는 방법은 여기에 넣으면 돼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지고 와집니다. 그런데 저는 스크립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가 싫어요. 바닥에 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에 넣어놓고 디퍼를 때립니다. 네. 그러면 무사히 가지고 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우리가 무언가 관찰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뭔가 화면 안에 들어오는 거를 관찰하고 싶으면은 자, const observer new intersection observer 대문자로 시작하는 intersection observer입니다. 요걸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고요. 여기에 두 개를 넣어줘야 돼요. 하나는 실행할 함수,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두 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실행할 함수는
when target in view 뭐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그냥 직접 집어넣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접 집어넣어 줄 거고요. 그래서 when target in view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섹션 옵저버에 이렇게 넣어준 이런 함수들은 보통 인자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은 observing 타겟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관찰 대상인 거죠. entities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for entities for 이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서 entities for each는 그러면은 each nt 잠깐만요. 네, each entities, each entity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안 씌워줘도 되는데 저는 씌우는 거 좋아해서 네, entities is intersecting 인 경우에 if console log target 이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되냐? 옵저버한테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싹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for each 이렇게 해서 each target 이렇게 한 다음에 옵저버한테 observe 해라 라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each 타겟을요. 그러면 이제 우르르륵 집어넣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is in 그 다음에 else 해서 is out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면은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이걸 들어왔다고 판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조건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페이지 1을 이 정도만 돼도 지금 들어왔다라고 할 건가? 아니면 이 친구가 화면의 뭐 중앙에 그래도 딱 걸쳐 있어야지 이걸 들어왔다라고 할 건가? 뭐 이런 조건들을 좀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런 옵션들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여기 옵션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루트는 널 잡아놓으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화면을 기준으로 이제 이게 작동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루트 마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개 값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도록 할게요. 0000 픽셀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거고요. 픽셀 월 퍼센트 여기 아마 띄어쓰기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threshold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여러 개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1인 경우에는 다 들어올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은 딱 이 사이즈인데 정확히 이 사이즈가 아니라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0을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보이더라도 이걸 들어온 걸로 할 거다라고 하는 옵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값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우리는 좌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탑, 바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거니까 첫 번째랑 끝에 값, 첫 번째랑
이 두 번째 값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변수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const top const bottom. 아이, const margi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두 개 값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좀 고급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탑 집어넣고 right 그 다음에 bottom left. scroll react 버튼. 잠깐만. 응. 이거 변수로 쓰겠다고 만든 건데 이게 안 되나? 잠시만요. 문제가 생기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괜히 무슨 문법 쓰려다가 막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우리가 요거를 좀 시각화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 조금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진 값을 우리가 이걸 바꾸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시각화돼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visualizing margin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얘는 어떤 기능을 행하게 해줄 거냐면 document body한테 어, HTML 요소를 넣게 할 거예요. 네, 삽입 저도 오래간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도큐먼트 요소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서 let top margin 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들 거고요. 이거를 도큐멘트에 create element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은 div로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별다른 뭐 추가할 다른 요소는 없고 클래스 요소도 없고 다만 얘한테 스타일링 요소를 좀 이제 집어 넣을 건데 그 스타일링 요소를 여기서 정의할 수 있나? 될 거예요 아마. 탑 마진한테 클래스 리스트가 아니라 스타일에 CSS 텍스트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스타일 속성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위드스는 위드스를 넣을 필요가 없고 포지션 픽스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 탑을 인셋 0으로 만들고 인셋 0으로 하지 말자. 탑에다가 이제 그 저기 값을 줄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진 값을 줄 거고요. 탑에다가 마진 요걸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음, 탑, 그 다음에 바텀? 잠깐만. 레프트 제로?
다음에 right도 제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height를 1픽셀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red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어딘가에 이제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다 삽입을 할 거냐면 도큐멘트 삽입 지점이 삽입 메서드. 네. 도큐멘트 바디점 어디에다 넣는 게 좋지?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도큐멘트 뭐 바디에 노드 지금 보면은 이거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디 있더라? 프리펜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림으로 설명된 거 봅시다. 프리펜드 하겠습니다. 프리펜드 해가지고 탑 마진 요소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볼게요. 화면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나네? 어이. 아, 실행을 안 했죠? 비주얼라이즈 마진. 그러면 네, 요런 요소가 이제 생겨났죠? 요 요소가 이제 이렇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바텀 요소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텀 요소도 똑같이 만들 거라서 let bottom margin 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얘도 똑같이 네, 이렇게 만들 거고, 바텀 마진은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얘는 탑이 아니라 바텀으로부터 그래서 탑 마진 하나 만들어졌고 바텀 마진 같은 경우도 만들어졌는데 화면에 지금 안 나오죠? 어. 아, 나오긴 나오나?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그러죠, 지금? Z 인덱스 때문에 그런 걸까? 아, Z 인덱스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Z 인덱스 때문에. Z 인덱스가 너무 낮아서 다른 얘가 지금 그러면 프리펜드일 게 아니라 어펜드로 하면 되겠네요. 어펜드로 만들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Z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Z로 Z 인덱스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Z 인덱스를 많이 높게 잡아주면 되겠죠. Z 인덱스 때문에 사인 맥락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각화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페이지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를 넘을 때 기준으로 들어왔다라고 여기랑 여기 안쪽에 들어왔다라는 기준이 이제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화면의 중앙을 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20픽셀이 아니라 50%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래가 이렇게 이거 두 개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하나는 레드로 하고 하나는 그린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
페이지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중앙을 넘어야지 화면 안에 들어온 걸로 이제 판별이 되게 돼요. 자, 콘솔 한번 봐볼게요. 자, 새로 고침 싹 하고, 그럼 지금, 잠깐만요. 1이랑 2는 지금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3, 4, 5, 6, 7, 8은 안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말인즉슨 뭔가 제가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게 루트 마진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옵저버의 루트 마진을 다시 한번 좀 뽑아 보도록 하죠. 여기에 옵저버를 넣을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네. 이거 왜 1번, 2번 먼저 들어왔냐고 됐냐면 제가 이거 까먹었어요. 뭐냐면 이거 마진 10, 50 이렇게 넣으면 더 큰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마진은 항상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들어온 방향으로 생각했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했어야 됐어요.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50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비주얼라이징 할 때는 요거의 음수값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음수값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치. 텍스트라서 이거 계산도 안 되네. 음,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텍스트라서 계산이 안 되는데. 아, 이걸 하나의 함수로 만들려니까 이게 이렇게 괜히 복잡해지는 건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앞에 마이너스 부호만 떼면 되는 거여서 스트링 좀 substring 마진 점 substring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아웃됐다라고 뜨고, 자, 이 초록색을 이제 살짝 넘는 순간 in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잡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화면 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한 요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90%로 잡도록 하고요. 얘는 그냥 0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가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in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기준점이 이제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is in이 지금 어떤 거가 is in이 뜨는지 좀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이제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이제 is out으로 뜰 거고요. 다 is out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초록색을 치고 넘어가는 순간 in 섹션 1번, 그 다음에 또 치고 넘어가면 섹션 2번, 그 다음에 또 치고 넘어가면 섹션 3번, 그 다음에 또 치고 넘어가면 섹션 4번, 그 다음에 섹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션 2번이 아웃됐다라고 뜨거든요. 지금 섹션 2번이 이제 아웃됐다라고 뜨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 요 위쪽 스레시홀드 그 바운드를 넘어가야 돼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이 언제 아웃됐는지도 한번 봅시다. 지금 1이 인 상태인데, 자, 1이 언제 아웃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1이 인 됐고요. 그리고 나서 2는 인이 됐어요. 근데 1은 아직 아웃이 안 됐어요. 1은 언제 아웃이 되냐면 이제 1이 아웃이 됐어요. 드디어. 어디쯤에 있을까요? 한참 위에 있을 건데 그쯤 돼야지 이게 나간 걸로 판별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완벽히 다 저 지점에서 나가야 돼서 그런데 아마 지금쯤이면은 그죠? 화면의 끝을 벗어날 때 여기 위에 이 지점을 벗어날 때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줄 일은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매번 인이 될 때마다 이 버튼이 눌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버튼이 눌리고 다른 버튼은 꺼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겠죠? 자, const, 음, toggle targets. 그러니까 저 버튼을 껐다 켰다 해줄 타겟들인 거죠. 도큐멘트에 query selector all 해가지고 우리 아까 query selector all로 그 버튼들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어떻게 가져왔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갖고 왔었죠.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 한번 출력하도록 해볼까요? 콘솔 로그 토글 타겟. 그러면 제 오타죠. 토글 타겟. 요것들 다 이제 가지고 온다고 여기 떠 있죠. A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인터섹팅 하면은 뭐를 해줘야 되냐면 토글 타겟 중에서 이 토글 타겟 중에서 페이지 1일 경우에는 첫 번째 녀석, 2일 경우에는 두 번째 녀석, 3일 경우에는 세 번째 녀석, 4일 경우에는 네 번째 녀석. 요거를 이제 골라줘야 되죠. 그게 조금 귀찮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묶어 놓는 데이터를 만들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 얘네들끼리 서로 엮어 놓도록 할게요. 얘를 집어넣으면은 얘를 뺄 수 있고 얘를 집어넣으면 얘를 뺄 수 있는 그 데이터 셋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건 좀 코드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const 이 각 페이지와 버튼의 맵을 하나 만들게요.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가지고요. new map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맵을 만들어줄 그 코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set page btn map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는 자 우리는 이제 이 옵저빙 타겟을 가지고 있잖아요. 옵저빙 타겟 각각한테 for each한테 each target 한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뒤에 하나 변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idx 이렇게 만들어서 페이지 btn 맵한테 set 이렇게 해서 each 타겟은 btns 아니 btns가 아니라 toggle targets의 idx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줘야겠죠. set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함수를 만든 거고 함수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붙여주고요. 떼고 떼고 네 콘솔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뭐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은 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엔티티 0번부터 7번까지 총 8개가 있고, 키는 섹션, 뭐 요거 이렇게 돼 있고, 밸류는 요거를 뱉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맵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는요, 제가 나중에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어... get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get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친구 하나를 넣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그 친구 하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이었냐면 섹션에 해당하는 거를 A랑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만약에 그 섹션 ID 섹션 1인 친구를 넣으면 저는 어떤 친구를 갖고 올 수 있냐면 저 A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A는 어떤 A를 말하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페어링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다음 얘랑 얘가 페어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산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const target 버튼은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맵 있죠? 맵에서 get이라고 이렇게 해서 넣고 이 자리에다가 요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냐? 자, 나머지 로그들은 좀 제거를 할게요. 사나우니까. 우리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줌아웃 좀 할게요. 네. target btn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스크롤해서 화면 안에 이게 들어오면은 저는 ahref 섹션 요걸 넣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ahref 섹션 2 요걸 넣고 또 들어오면 ahref 섹션 3 요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떤 처리만 해주면 되냐? 우리 아까 했던 걸 하면 됩니다. 타겟 btn 이건 타겟 btn인데 지금은 정확히는 a 태그잖아요. 타겟 btn에서 쿼리 셀렉터를 해서 아까 했던 그 구문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거랑 똑같냐면 온클릭 버튼 보면은 자, 우리 토글 타겟한테서 쿼리 셀렉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고 그거한테 클래스 리스트 애드 해가지고 프레스들을 집어 넣어주고 반대로 다른 친구들한테서는 다 리무브들을 한다. 요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쿼리 셀렉터 리스트 해가지고 이걸 타겟 버튼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꿉시다. paired target 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paired target으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const final target이라고 붙일게요. 해서 final target한테 클래스 리스트 add 프레스들을 줍니다. 아이고. 여기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새로 고침하고 추가되고 자동으로 추가되고 추가됩니다. 우리는 해줘야 될 일은 뭘까요? 이거 제거되는 거. 제거되는 처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거 넣어주냐? 위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고 last 버튼 이걸 만들고요. last 버튼은 paired 버튼, final target 넣어주고 매번 우리가 이 짓을 할 때마다 last 버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으면 class list remove
pressed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네. 아이고. 아 이거 라스트 버튼 만들 때 이거 let으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되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잘 작동하고 이렇게 두두두둑 켜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스크롤링 될 때 이렇게 되는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 보이는 거 보기 싫으면은 이거 빼면 되죠. 뭘 빼면 되냐면 비주얼라이징 마진 요거 없애면 되죠. 그러면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목표는 버튼 누를 때 요렇게 되는 현상 있죠? 이렇게 주소가 붙어서 우리 뒤로 가게 하려면 엄청 복잡해지는 현상 있죠? 그거를 해결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